가볍게 여긴 소화불량이 이토록 잔인할 줄은 몰랐답니다. 소화인데. 이른 아침부터 복통을 호소하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순영 씨. 결국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향하는데요. 여전히 불편한 듯 손으로 배를 연신 쓰다듬습니다. 소화인데. 매일 이렇게 복통에 시달리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순영 씨. 외출은 이제 다른 나라 이야기가 됐답니다. 제가 54살에 남편과 사별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잠을 못 자고 하니까 살도 찌고 조금만 먹어도 체하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고. 평생 행복만을 꿈꾸며 시작한 결혼 생활. 남편과의 사이에서 소중한 딸도 하나 얻었다는데요. 하지만 갑작스레 세상을 등진 남편. 그날 이후 전신이 무너지기 시작했답니다. 아무래도 살이 찌다 보니까 걷는 것도 힘들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무릎이랑 허리가 너무 안 좋아요. 살이 찌니까. 심지어 그릇, 저 혼자 먹은 그릇도 설거지를 못해요. 의자에 앉지 않고는 힘들어서. 발목이랑 다 저리고 아파서. 급격히 증가한 체중과 전신 건강 악화. 순영 씨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소화불량이라 생각한답니다. 도대체 체중이 얼마나 나가는 걸까요? 직접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키 157cm, 몸무게는 71kg, 고도 비만 상태입니다. 전에는 정말 아무거나 먹어도 소화가 잘 됐는데 어느 날부터는 국물 있는 건 안 먹게 되고 짜고 매운 것도 못 먹고 항상 소식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살이 찌니까 고민이에요. 그렇게 살이 찌다 보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여러 가지로 많이 안 좋고. 소화불량으로 인해 살이 찌면서 혈관 질환과 관절염까지 찾아왔는데요. 때문에 늘 소화제를 달고 산다는 순영 씨. 소화력을 높이고자 여러 종류의 소화제를 챙겨 먹지만 늘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다는데요. 늘 사다 놓고 먹고 있어요. 소화제가 집에 없는 날이 없고 하루에 2-3알씩 꼭 먹어요. 친정아버지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많이 돼요. 제가 건강검진하면 꼭 위에 용종이 나오더라고요. 서너 개씩 꼭꼭 나와서 그 용종을 떼거든요. 소화불량이 지속되면 위 속 정체된 음식물을 분해하기 위해 위산을 과다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위벽이 손상을 받고 그로 인해 위염, 위궤양, 더 나아가 용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순영 씨 역시 소화불량으로 시작해 비만, 혈관질환, 관절염까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된 지 오랜데요. 하지만 소화불량은 그녀를 더 깊은 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최근 그녀에게 큰 시련이 닥쳤다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네. 어지러워서 안 되겠어. 외출한 지 1분 남짓, 다시 집으로 귀가하는 순영 씨. 몸이 계속 한쪽으로만 넘어지고 한쪽으로만 깁스를 하니까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는데 뇌암이었어요. 23시간을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왼쪽 귀가 잘 안 들리고 왼쪽 눈도 잘 안 보여요. 그 후유증으로. 이 모든 게 다 살 때문인 것 같아요. 살과의 전쟁을 하고 싶어요. 3년 전 갑작스러운 뇌암 선고를 받았다는 순영 씨. 23시간여의 대수술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 이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데요. 전신이 병들어 버린 탓에 하루에 먹어야 할 약만 수십 알이 넘는답니다.
언니 예. 나왔어. 뭐해? 언니 뭐하고 있었어? 그냥 쉬고 있어. 밥은 먹었어? 아니. 아이고 밥도 못 먹었구나. 응. 그러고 같아가지고 밥 좀 먹을 것 좀 챙겨왔는데. 아유 고마워. 몸은 어때 좀? 맨날 그래요. 그래? 빨리 나야 되는데. 그래. 빨리 낫겠지. 항상 보면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더 해가지고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좀 마음이 안 돼.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항상 아파 있으니까. 마음은 착하고. 이게 몸 아픈 게 이게 좀 이렇게 밥을 먹고 소화를 못 시키는 그 하나만 가져도 본인한테는 굉장히 큰 아픔이거든요. 마음이 아프지. 그날 오후 순영 씨를 위해 식사를 준비한 수키 씨. 언니 직접 먹어봐요. 그래 같이 먹읍시다. 하지만 먹는 모습조차 불편해 보이는 건 왜일까요? 그럼 소화 안 되고 그러면 그때마다 소화제 먹고 그러는 거야? 소화제 먹고 매실 먹고. 그래? 나도 소화 안 돼가지고 요즘에 우회배가 난 더 부룩해. 구수키 씨는 물론 이순영 씨조차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몇 숟갈 뜨지 못하고 이내 속이 불편한 듯한 순영 씨. 결국 두 사람 모두 절반도 못 먹고 남겨버렸습니다. 더부룩한 속사정에 소화제를 먹을 수밖에 없는 두 사람. 도대체 그녀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근처 병원을 찾아 두 사람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정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과연 두 사람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이순영님 오늘 검사 시행하셨고 전반적으로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걸로 나오셨고 골격근량은 적고 그렇게 나오셔가지고 비만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오셨어요. 이순영 씨의 경우 심각한 비만 상태이며 혈당 또한 정상 수치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그리고 구숙이님도 혈액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콜레스테롤과 고지혈중 수치가 높게 나오셨고 염증 수치 또한 상승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키 씨는 어떨까요? 구수키 씨의 경우 특히나 복부 비만이 심각했고 중성지방과 혈당 또한 높게 측정됐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속도 더부룩하고 화장실 가기도 힘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화장실 가기가 힘드신 거는 어떤 생활 습관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으실 가능성이 큰데, 그리고 몸의 독소와 염증을 줄이게 되면은 우리가 소화력을 좀 더 증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소화 효소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소화효소의 감소로 소화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한정된 효소가 신진대사보다 소화작용에 더 많이 쓰이면서 대사효소의 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한 인체는 면역력 감소 등 수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효소가 줄어들면 에너지 대사가 감소해 만성 피로가 지속될 수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화불량이 지속되면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음식물이 장에 점점 쌓이게 되고 쌓인 음식물이 부패하며 독소가 생성되는데요. 결국 장 건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소화불량이라는 말이 되겠죠. 특히나 이때 생성된 지용성 독소는 지방세포와 결합해 비만과 염증을 유발하는데요. 지용성 독소는 장을 통해 배출되어야 하지만 효소 부족으로 장 건강이 악화되는데요. 비만과 염증의 악순환이 지속돼 전신 질환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화불량과 비만,
염증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이어트를 할 때 소화 흡수를 제한하고 체외로 배출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영양소 흡수를 막아 살이 빠지는 원리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의 에너지로 쓰이고 대사에 관여하는 영양소가 몸에 흡수되지 않아 대사 활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생체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는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이라는 요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다이어트 중 60% 이상이 기초 대사량 감소로 인한 요요 현상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효소의 보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효소를 보충해 소화와 배출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대사 활동을 통해 몸의 체질을 개선시키고 에너지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